네, 안녕하십니까. 서평가 서진영입니다. 한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위한 서평에서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 전 세계 최고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진단한 미래 보고서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 특별 취재팀이 지은 책인데요. 앞으로 5년 어떻게 변할까요? 이 결정적 미래에 관한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방법이 있죠. 뭐냐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라는 책은 2014년 7월 글로벌 경영 입문 트렌드 보고서인 서평의 미래 경영 편에서 3주차에 소개된 책입니다. 6월 3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시나리오 플래닝의 핵심 동인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그 핵심 동인으로는 글로벌 헤게모니, 누가 세상을 쥐는가, 기축통화, 지금은 현재는 달라가지고 있죠. 인구구조와 소비시장, 정말 인구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등의 신흥국 변화, 에너지 및 자원, 신기술 이렇게 6개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런 핵심 동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핵심 동인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예측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소개한 것이 바로 이 책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입니다. 서평북 114페이지 책의 내용과 서평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고령화 사회. 정말 첫 번째 핵심 동의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저출산이 있죠. 그래서 고령화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저출산 문제는 특히 한국에서 심각한데,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에 성장률이 떨어지자 출산율도 1.25명에서 1.14명으로 크게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경제적 문제가 이런 저출산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개발도상국 전체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2050년에는 세계 노인 인구의 80%가 개발도상국에 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하는 암울한 미래가 올 것이다. 이는 세금을 현재보다 약 6배 더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령화 대응 전략을 서평북 117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응 전략은 고령화 사회가 다가온다면 어떤 경제적 변화가 있을까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먼저 갔던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고령화 일본의 소비 특징과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면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니혼 게이자이 일본의 경제신문을 인용해서 일본 내수시장에는 3S, 3S가 뜬다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S가 소형, small, 작은 것이 계속 성공할 거다. 두 번째는 1인 가구, 싱글, 그리고 세 번째가 고령층, 시니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세 가지 3S가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식품 산업에서도 기본적으로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뿐만이 아니고요, 중국에서도 고령화는 역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책은 재미있게도 고령화 사회에서 블루오션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의 헬스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중국의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이 연간 $60 수준인데요. 이것은 미국의 18분의 1, 일본의 17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핵심 동인으로 신흥국과 중국의 도약을 보고 있습니다. 신흥 대국들,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등에서 10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부상할 때 새로운 경제시장 동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를 잘 장악하는 기업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서평북의 1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소비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국의 정책이라고 해서요. 현재 중국의 새 지도부는 이른바 삼두마차가 제2의 경제 전성기를 이끌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 공적 투자를 늘릴 거다. 두 번째, 도시화를 강화할 거다. 세 번째, 구매력을 높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도시화를 통해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잡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력을 늘리면서 경제 성장을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는 지역화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특히 소비자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잘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동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핵심 동인은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은 어떤 것이냐? 정말 많은 공급 과잉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러한 공급 과잉의 기존 사업에서는 사실은 돈을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아라. 어떤 것이냐?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는 어떤 산업에 들어가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두 번째, 인프라 서비스. 세 번째, 친환경 기술. 네 번째, 의료 바이오 기술. 이런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기술 혁신과 신사업으로서 서평부 131페이지 인식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이 주도하는 시대가 지나가면 인식기술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왜냐? 정보기술의 바탕 위에 인식기술이 또 다른 성장 엔진을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TV와 3D 프린터, 3D 프린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3D 프린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134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거의 모든 것의 제조 방법을 혁명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졌다. 무엇이? 바로 3D 프린터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전국에 3D 프린터 연구개발센터 15곳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기술 변화냐? 사실 3D 프린터가 나타나면요. 제조업의 디지털을 앞당겨 3차 혁명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으로서 정말 위협적인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제조업 강자의 지위를 회복할 불패의 카드다. 왜냐하면 3D 프린터가 있으면 미국 국내에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까지 가지 않는, 과거에는 오프쇼어링이라 그래서 중국으로 이렇게 또 개도국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만은 다시 자신의 나라로 가지고 오는 생산 설비를 가져오는 것이 3D 프린터가 만들어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3D 프린터는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고요. 특히 그 자동차 산업에서는 제작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선, 곡선이 뒤섞인 디자인 또는 다양해진 소재, 복잡해지는 자동차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교한 부품 제작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런 것을 모두 3D 프린터가 해결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조업이 단순 조립 가공이 아니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때 미래에는 기업의 형태도 바뀔 거다라고 이 책은 가정합니다. 뭐죠? 139페이지에 새로운 기업 형태,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정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좋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그 목적으로 하는 이런 그 사회적 기업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성공해 나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평 CWPC 2013년 12월 4주차에 사회적 기업가와 새로운 생각의 힘이라는 지식공작소의 책을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SK그룹의 행복나래, SK 행복나래라는 회사가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으면서 가장 큰 사회적 기업이 되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낼 핵심 동인들. 그래서 149페이지, 제 서평북의 149페이지입니다. CEO를 위한 서평 서비스. 한국의 대표 리더들이 모두 보고 있다는 그 서평 서비스입니다. 서평왈, 서가가 평하여 가라사대 5년 전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불과 그 시간이 지난 미래는 지난 5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 특히 새로운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는 예측할 불허할 정도로 빠르기만 하다. 우리가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과 5년 뒤지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는 너무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의 얽매여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경영에 필요한 한마디입니다. 계획이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 경영학의 그룹 피터 드루크가 남긴 이 말은 미래 예측이 왜 중요한지를 단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결정도 없고 계획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경영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에 던져야 될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우리 조직은 5년 후 중국 시장에 대해 어떤 예측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우리 조직은 5년 후 나타날 기술 혁신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어떤 기술이 우리 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5년 뒤 한번 멀리 내다보시죠. 셋째, 나는 우리 정부는 세계적 분업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세계적 분업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연결고리에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의 목차 다 봤고요. 106페이지 마지막으로 바로 앞의 시간, 바로 옆에 나라들 엄청나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나가시면 좋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cwpc.org에서 세부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라는 책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평가 서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